그 인생에 저도 반은 산 것 같아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 100살 정도로 보시나요? 그 2분의 1이라는 책을 쓰면서 네.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절반의 철학 이런 책도 썼는데 거기서 이제 후반전이 반전이다 이런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후반전이 뭐냐고 물어봐요. 언제가 후반전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서 작가님이 네. 40살이다. 그러면 40살 살았으면 이게 전반전. 그러면 이제 41살부터는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후반전이 80살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80살까지 살면 그때가 이제 전반전 다시. 그러면 이제 81살부터 이제 후반전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서 작가님 아들, 딸내미들이 20살이다. 그럼 그 친구는 20살 전반전을 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1살부터는 후반전을 뛰면 40살이 되잖아요. 그럼 40살부터는 다시 또 이제 후반전. 그러면 이제 80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전, 후반전은 제가 보기에 뭐 건강 100세, 50세가 전반전, 51살이 후반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전반전. 그럼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뭔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잠시 하프타임 쉰 다음에 후반전을 이전과 다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뭐 좀 되돌리고 싶은 경우도 많고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내일부터 좀 더 행복하게 네. 의미 있게 네. 또 재미있게 네. 잘 살기 위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방법들을 네. 뭐 엄청난 내용인데요. 지금 말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사시려면 이제 네. 첫 번째 제가 보기에 몸이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매가 망가지면 몸빼 바지 입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몸을 다 받아주는 거는 몸빼 바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재테크나 금테크는 망하지만 근테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육에 나이가 조금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근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제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결국은 제가 보기에 그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련과 역경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더 힘든 일도 많이 생길 텐데 그걸 극복하는 힘은 정신력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체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고 시련과 역경을 체력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후자가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 나가서. 네, 이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다가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관된 주장은 피지컬이 멘탈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이 있어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마음 보세요. 우리 서 작가님 밤새우시고 막 잠 못 주무시고 대본 막 고치시고 새벽 비몽사몽간에 막 이제 그런 걸 며칠 밤 세우면 거의 피지컬이 망가질 때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반전으로 갈수록 자꾸 이제 멘탈도 필요하지만 저는 피지컬,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면 그 집에 새들어 사는 마음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컨트롤 되는 건 언제냐면 몸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기로 마음 먹은 게 벌써 10년 동안 계속 마음 먹고 있잖아요. 다짐을 하고 다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짐이 생겨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은 그만 드시고 운동하기로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결심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마음 먹고 다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핑계를 대죠. 아침에 알람을 딱 끄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어제 회식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만 피하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을 다짐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비가 오네. 그래서 또 좀 맑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비가 나를 보호와서 그리고 또 핑계를 대고. 네, 저는 이렇게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알람을 딱 끈 다음에 1초가 넘기 전에 1초 이내에 그냥 일어나는 거야. 발딱. 네, 일어나서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더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초가 넘으면 그때부터 운동 안 해도는 10가지 이유를 생각이 나. 막 어제 시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컨디션 회복하고 또 술 한잔 먹었으니까 내일부터 비가 오네. 신발이 없네. 뭐 이런 거 다 되다가 이제 한 달, 2달 지나서 이제 그러면 어차피 망가진 거 내년부터 해야지. 그런데 또 연말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져서 또 저 타박상이 당할까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딱 알람을 끄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하거나 말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일어나면서 나가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나가서 내 몸이 체육관에 가 있으면 와,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하루가 뿌듯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시작하면 돼요. 이 방에 어마어마한 책이 많은데 여기 네.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책은 제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어요. 옛날에. 왜요? 아니 시작하는 방법을 뭐 책을 보고 있어. 그냥 시작하면 되지. 그 시작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 유일한 방법은 시작하면 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 나가세요. 비 오는 날. 거기 비 오는 날 뛰는 미친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 온다, 비 올 때 뛴다고 해서 뭐 죽지 않습니다. 비 올 때 뛰어보세요. 정말 전율하는 그 색다른 그 뜨거운 열기가 비하고 마시면서 이 신체성에 어마어마한 행복감이 밀려와요. 아무튼 운동을 하면요. 일단 몸이 상쾌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소 작가님 얼굴 보니까 지금 어제 밤새워가지고 머리가 명쾌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머리가 지금 흐릿해가지고. 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네, 간신히 제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력으로. 네. 그러니까 네. 몸이 상쾌해지면요. 머리가 명쾌해집니다. 두 번째 쾌가 일어나요. 세 번째,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자, 그러면 몸이 상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흐리멍덩한 거고 마음도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가지고 땀을 흘리면 몸이 상쾌해지면 그 다음 쾌가 또 나타나. 명쾌, 머리가 맑아집니다. 복잡했던 머리가 땀을 흘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머가 생겨요. 유쾌해지고 그리고 이제 영혼이 통쾌해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제가 개발한 5쾌 이론이에요. 오. 상쾌, 명쾌, 유쾌, 그 다음에 통쾌, 그 다음에 흔쾌. 이거의 출발은 뭐냐? 상쾌입니다. 네. 상쾌가 망가지면 나머지 4쾌는 그냥 다 쓰레기통에 살아요. 상쾌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네요.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가급적 수직으로 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을 세워서 움직인 만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고 생각도 복잡했던 것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바깥으로 땀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오염들이 그런 게 배출되면서 이제 몸이 명쾌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뭔가 힘들고 그런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신체성이 중심을 잡아 있을 때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주도 면밀하게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지성의 폐활량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중대 결정을 하면 그게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제가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또 성공한 CEO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 러닝머신에서 뛰고 네. 어디를 뭐 조깅하고 막 하잖아요. 네. 아무리 엄청 바쁜데도 네. 꼭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 결정할 게 많아서 이렇게 상쾌하게 맞습니다.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대단한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CEO분들이 아침부터. 그러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중에 저는 아침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침 새벽 5시 반에 저한테 미팅하자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아침 5시 반에 저녁 먹고 술 먹자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은 오로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아침 시간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저녁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저녁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에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운동을 해서 그리고 이제 결심하지 않아 내 몸이 자연스럽게 체육관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후반전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몸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에 딱 서 있을 때 몸이 부실해지면 인생도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부도가 나는 이유는 몸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네. 이게 머리로 가나요? 내 몸을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꿈의 목적지까지 몸으로 가나요? 몸으로 가죠. 몸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몸이 부실하다. 네. 그러면 꿈을 백날 꿔봤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개꿈이 되는 거예요. 몽상, 환상, 뭐 개꿈. 허상,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꿈은 몸으로 꾸는 겁니다. 몸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서 작가님 꿈을 주로 밤에 꾸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개꿈이 되는 거예요. 밤에 꾸니까 낮에 두 눈을 부릅뜨고 몸으로 꿈을 꿔야 네. 몸이 그러네요. 꿈의 목적지까지 데려가는데 네. 몸은 부실하고 앉아 있고 네. 머리에 생각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망상, 몽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이제 매일 아침에 네. 이게 저녁에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네, 필라테스 같은 거 꼭 끊어놨는데 약속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또 이걸 하게 되면 또 이거 한 번 안 가게 되면 계속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핑계, 합리화. 인간은 굉장히 비합리적 동물이거든요. 합리적 동물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이에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운동이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도 계속 안 하고 핑계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날 새고, 뭐 이제 몸이 망가져서 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뒤늦게 깨달으면 이미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몸과 관련돼서 행복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행복 지수는 허리 둘레에 반비례합니다. 응? 그다음에 허벅지 두께에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허리 둘레 줄이면 돼요. 여기 허리 둘레에 내장 지방, 배둘레함을 줄이고 허벅지 두께를 늘리면 이제 나이 들어서 혈압,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네. 혈당을 소비하는 강력한 그 신체 동력 기관이 바로 뭐냐면 허벅지에서 혈당이 소비됩니다. 저희 네. 가끔 건강 프로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출연자들 나와서 허벅지 네. 둘레 재고 막 이러거든요. 종아리 둘레 재는 거를 네. 그 이제 핑거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종아리를 딱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딱 잡으면 이건 정상. 남아 돌면 비정상. 그다음에 종아리를 다 못 잡으면 이 정도 남아 돌면 이건 지극히 표준 이상의 종아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나머지 네. 2분의 1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게 되려면 건강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허리 둘레 줄이시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뛰어서 그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지방이 태워집니다. 그리고 허벅지 두께를 늘리려면 유산소 운동 백날 해봐야 늘지 않습니다. 하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체 운동의 가장 강력한 건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그거 너무 무리해서 무게 들지 마시고 내 몸뚱아리로 몸무게로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그럼 그 다음날 11번. 그러면 하나씩만 늘려나가면 한 달에 30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31개 하시고 그래서 스쿼트를 하루에 맨몸으로 100개씩만 100일 하시면 여러분의 몸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허벅지 두께가 지금 61cm가 됐는데 웬만한 여성 허리가 허리인데? 24인치잖아요. 허리가 61이나 64 정도 되는 게 5인데 64가. 네, 저는 61cm가 됐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오늘부터 그러면 스쿼트. 근데 피트니스를 또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들.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를 먼저 제가 스쿼트를 한 3개 정도부터 하면 제가 도전해보고 하나씩 내일은 4개? 네. 하나씩. 괜찮을까요? 네. 내일 모레 5개. 할 수 있는 데까지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수도 되고 뭐 다 TV 핑계. 보다가. 다 핑계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는. 제가 한 10개쯤 됐을 때 제가 교수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인증샷이든 문자를 꼭 해서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